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달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보시는 이 수조를 리셋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새로 물잡이를 시작하는 그런 세팅법, 그런 것도 한번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막 물생활에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보시면은 유익할 수 있게 어떻게 물잡이를 진행하는지, 세팅하는데 주의점이 무엇인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이렇게 수조를 깨끗하게 세척을 했는데요. 수조 세척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수조 세척하시다 보면은 그 녹점기 같은 게 끼면은 굉장히 잘 안 닦일 거예요. 다른 슬러지도 그렇고, 만약에 잘 이렇게 닦기가 좀 힘들다 싶으시면은 열심히 막 너무 힘들어서 닦지 마시고 그냥 락스를 한번 수조에 부어주시면은 쉽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락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락스는 물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팅을 하기에 앞서서 바닥재를 어떤 걸 사용할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쿠아리오사의 네오 컴팩트 소일을 사용할 거고, 베이스로 밑에 이 이니셜 스틱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이 이니셜 스틱은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주셔도 되는데요. 저는 나중에 부세 같은 수초들을 많이 좀 넣어줄 거기 때문에 넣어주도록 하고, 이 소일을 보시면은 지금 이 프리미엄 리치 슈림프 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고 그냥 베이직 상품으로 그냥 컴팩트 소일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 비슈림프들을 키우시는 분들을 겨냥하고 아쿠아리오사에서 만든 출시한 소일인데, 일반 뭐 생이새우나 그냥 뭐 구피 뭐 그런 물고기들을 키우신다고 하면은 굳이 이 소일을 구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반 베이직 모델보다 가격이 좀 더 나가요. 자, 이제 바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니셜 스틱을 바닥에 좀 깔아주고, 많이는 안 깔아줄 거예요. 그냥 적정량 깔아주고, 이게 또 비료가 많으면은 이끼 폭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살짝 가미한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넣어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일도 이렇게 부어줍니다. 자, 이렇게 소일을 다 부었으면은 평탄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평탄화 작업을 해주실 때는 그냥 카드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런 평평한 뭐 판 같은 거, 보드 같은 거 자르가지고 이런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평탄화 작업을 할 때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면은, 전체적으로 그 소일의 높이를 똑같이 균일하게 맞춰주셔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뒤쪽은 좀 높게, 그리고 앞쪽으로 올수록 좀 소일의 층이 얇게 해서 세팅을 해주시게 되면은 앞에서 봤을 때 좀 더 수조가 넓어 보이는 효과도 줄 수 있고, 또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퇴적층이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박테리아들이 서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아마 평평하게 세팅하시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보기는 좋을 거예요. 자, 그럼 평탄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평탄화 작업이 완료가 되었는데요. 한번 측면에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먼저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측면에서 보면은 앞쪽은 이렇게 낮은데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층이 두꺼워지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바닥재를 세팅을 해줬으니 이제 여과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과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스펀지 여과기인데, 저도 대부분이 다 스펀지 여과기로 지금 수조들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저면 여과기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여과기들마다 그 장단점도 다 있는데, 여과기 종류도 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여과기에 관해서는 다음에 따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과기를 저면 여과기를 선택을 했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과제를 준비를 해줘야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과제라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뭐냐? 바로 난석이에요. 난석. 그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난초 위에 이제 덮는 그
돌멩이들, 그게 맞고요. 이걸 이제 여과제로 사용하실 때 또 이제 입자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립이 있고 중립, 소립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립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고 소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아가지고 중립 정도가 가장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서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난석을 여과제로 선택한 이유는 쌉니다. 가격이 정말 싸요. 일반 다른 여과제는 1리터에 뭐 5, 6천원, 7, 8천원, 비싼 거는 뭐 만원이 넘어가기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거는 한 18리터? 18리터에 만원 정도면 사기 때문에 가성비로 따지면 정말 훌륭하죠. 그리고 뭐 여과 성능으로도 막 엄청 뒤처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좀 이게 가벼운 재질이기 때문에 물에 처음엔 잘 가라앉지 않는다는 점이고, 이 돌끼리 마찰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분진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 좀 잘 씻어 주셔야 되고, 근데 분진 발생하는 것은 다른 여과제들도 분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어차피 세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그 좀 여과제를 많이 필요로 하시는 분들, 대용량으로 여과제를 좀 넣어야 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가성비를 보여주는 여과제죠. 게다가 이게 또 뭐 성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이 여과제를 한번 세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여과제를 넣어주기 전에 먼저 한번 분진 제거를 위해서 세척을 해준 상태고요. 분진 제거는 다른 여과제도 동일하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녀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에 넣어도 바로 가라앉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삶아주시는 게 좋은데요. 이게 물에 그냥 넣어놨을 때도 가라앉기는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물로 끓여주게 되면은 빠른 속도로 바로 가라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끓여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끓여주시게 되면은 저기 여과제에 있는 무슨 뭐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성분, 뭐 균 같은 거, 그런 살균 세척 효과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팔팔 끓여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끓기 시작했을 때 한 10분 정도만 끓여주시고 찬물에 헹궈서 사용하시면 되세요. 자, 이게 다 끓여주고 난 다음의 상태인데요. 보시면 아직도 녀석들이 물에 아직 많이 둥둥 떠 있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찬물을 부어주게 되면은 바로 가라앉게 됩니다. 시원하게 한번 뿌려주고 보시면은 자, 다 가라앉았죠. 이제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분진들을 한 번 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고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세척된 여과제들을 여과기에 채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여과제를 모두 다 채워줬고, 이 위에 있는 스펀지는 맨 밑에다 까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위에 까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저는 이 청소를 할 때 여과제를 다 드러내지 않고 이 위쪽에 있는 스펀지만 빼서 청소를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쪽에 세팅을 했습니다. 자, 여과제도 채웠으니 이제 바로 여과기를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과기까지 설치를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물만 채워주면 되겠네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잠깐 물을 채워주시기 전에 한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저처럼 이렇게 바닥재를 소일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바로 물을 부어주시면 안 돼요. 바로 물을 부어주시게 되면은 소일이 다 둥둥 떠버립니다. 그러면은 분진 같은 것도 더 많이 뜨게 되고 좀 수조 윗부분 상단이 표면이 좀 많이 지저분해지겠죠. 그래서 물을 채워주시기 전에 반드시 이렇게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소일의 표면을 이렇게 적셔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물을 부어도 소일이 뜨지 않아요. 반드시 이렇게 소일 표면을 적셔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표면을 충분히 적셔주시고 이제 신나게 한번 물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도 채웠으니 이제 여과기를 가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세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여과기까지 가동을 했고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끝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뭘 해줘야 되냐? 여과 사이클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소위 부르는 물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물잡이가 무엇이냐 설명을 드리면은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물고기들이 먹고 싸고 똥을 싸도 물이 더러워지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건데 이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박테리아들이에요. 이런 박테리아들을 이제 막 세팅한 이 수조에도 넣어줘야 하는데요. 저는 보통 이렇게 새로 수조를 세팅하게 되면은 오른쪽 방금 수조처럼 물이 잘 잡혀있는 그런 수조에 있는 스펀지 여과기를 짜서 거기에 이제 스펀지 국물, 그 스펀지 국물을 새로 세팅한 수조에 넣어주곤 하는데요. 이번에는 새로 세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박테리아제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박테리아제는 지금 보시는 아쿠아리오사에서 나온 네오 A 라는 제품이고요. 여기에는 세 종류 정도의 박테리아가 들어있어요. 리트로소모나스랑 리트로박터 그리고 PESB가 들어있는 박테리아제입니다. 이거 말고도 같은 이 회사에서 나온 다른 박테리아제들도 있는데 이것만 사용해 주셔도 충분하고 또 물론 다른 회사에서 나온 박테리아제들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들 박테리아의 종류는 거기서 거기고 이 박테리아들마다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른데 그것까지는 이제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이고 그럼 이 박테리아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테리아제를 넣어주시는 양은 제품마다 설명이 나와 있으니 세팅하시는 수조의 물량에 따라서 맞춰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정말 모든 세팅이 끝이 났고 이제 여기에 물잡이 생물을 넣어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사료 같은 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넣어줘서 암모니아를 발생시켜서 물을 잡으실 수도 있는데 물잡이 기간 동안 좀 심심할 수 있으니까 좀 수질이 강한 물고기를 넣어주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이렇게 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물잡이 세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